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아침. 네, 부산에서도 침수 그리고 붕괴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번에는 부산 지역 피해 상황 그리고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쪽에 가 계시죠? 네네. 그쪽에도 강한 비가 내렸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태풍 전에 고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잔뜩 흐려 있는 상황인데, 예. 12시경부터 태풍을 동반한 그 폭우가 네네.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주째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예. 지반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사실은 옹벽이 하나 무너졌는데, 예. 위쪽에는 축구장하고 러닝 트랙이 있었던 곳이고요. 아래쪽은 그 운전면허 시험장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일요일이라서 양쪽 모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안 났는데 아마 평일 같았으면 아주 참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이런 사고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12시부터 또 태풍에 비가 온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재민 수해 재난지원금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이제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침수 피해를 당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비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냉장고, TV, 밥솥, 이부자리 이런 거 전부 젖어서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근데 침수 피해 입은 집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한도. 예. 1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냉장고 한 대만 하더라도 1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적은 금액을 줘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또 주택이 이제 그 전파라 그래도 완전히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산사태 같은 거. 이 경우에는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1,3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아시겠지만 집이 무너졌는데 1,300만 원으로 어디 월세집 보증금 하기도 부족한 돈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문제는 이 금액이 15년 전에 정해졌는데 예. 그 사이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에 너무 안 맞다. 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늦다. 이런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재난지원금 실제로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제가 기획단체에도 근무하고 정부 예산을 경기도 부지사로 있으면서도 많이 다뤄봤는데요. 예. 예산의 문제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수해를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상습 수해 지역 주변에 사시기 때문에 피해를 보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돕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재난구호기금이라는 것도 각 자치단체가 갖고 있고요. 예. 또 예비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어디다 쓸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또 기정예산 이미 책정된 예산도 이런 어려운 분들 돕는 거라면 전용을 해서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전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5명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는데 자, 이들의 사의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수용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조금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에 이 그만두시는 5분들은 정무수석, 민정수석, 소통수석, 시민사회수석, 인사수석이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만두고 직접 정책 실패의 책임자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정책을 조율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책임을 안 지고 다른 분들만 책임지고 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정도 국민적인 공분을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책임 없는 사람들을 사표를 받는 이상한 모양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람들이 사표를 낸 부분은 모양새가 이상하다. 오히려 말씀하신 네. 대로 경제부총리 등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표를 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예. 책임이 있다면 이런 책임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정한 네. 우리 절차가 쭉 있는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이번에 막 통과를 시켰거든요. 예.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킨 건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법안을 행정안전위원인데도 법안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 법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실패 부분은 정책의 실패도 크지만 대한민국의 먼 장래를 볼 때 절차를 무시했다는 실패가 또 굉장히 큰 실패인데 만약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비롯한 수석들이 책임을 진다면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통과시킨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얘기 나왔는데 미래통합당이 구상하는 주택 문제 대책 큰 그림이 있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 정부는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거하고는 달리 저희는 지속적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지금 승용차로 다니시면 보이질 않는데 네. 관광용 2층 버스가 있습니다. 네. 2층 버스에 2층에 타서 한번 서울을 다녀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집들이 그 비닐로 지붕을 씌워놓고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파란색 두꺼운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로 할 정도로 집들이 전부 낙후되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고 박은순 시장 계실 때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네.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가 쌓이면은 부동산 투기를 안 할 거거든요. 예. 다음 사도 되고 더 좋은 아파트가 나오는데 지금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도시는 지속적으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공급 측면의 그 정책이 많이 부실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아파트 공급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신뢰가 쌓여야 예. 영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영혼을 끌어서 지금 부동산 사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신뢰를 갖고 천천히 필요할 때 돈 모아서 사면 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했습니다. 후폭풍이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왔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인사는 명백하게 이제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인사들에 대해서 사인을 줬다,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보는데 무슨 시그널이냐면 윤석열 총장 임명하실 때에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가장 그 흑역사의 검찰로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혐의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던 그 신모 부장님은 국장으로 승진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윤미향 사건 석 달 동안 소환도 안 하고 계속 뭉개던 분은 이제 고검장으로 또 승진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채널A 사건 그 강요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도 또 요직으로 이동하셨고 그 채널A 사건 계속 또 깊이 수사 안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셨던 분도 공공부장으로 영전을 하셨거든요. 네. 이런 인사 하나하나가 다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마라. 하면 좌천되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본인 페북에 쓰셨거든요. 예. 그리고 뭐 윤석열 사단 이제 이런 말 차라리 해야 된다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은 뭐 추미애 사단을 새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권의 실세에 대한 수사를 뭉개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전하고 수사를 하시던 분들 전부 좌천돼서 옷을 벗거나 이런 지금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검찰과의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저천성 발령받은 이제 문찬석 이제 광고지검장 이분께서는 그 추미애 법무장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이라는 엘리트 조직 안에도 정말 수사를 잘한다고 평판이 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상당수가 이번에 살아있는 권력, 근데 뭐 유재수 사건도 있고 윤미향, 조국, 그다음 울산시장 선거 문제, 라임, 옵티머스 등등 여러 가지 정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또 자천되고 옷을 벗고 하는 걸 보면서 열심히 하고 능력 있다고 하는 검사들은 전부 자천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영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검찰 인사에서 정의는 어디로 갔나?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라는 의문을 그분이 던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또 한 번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앞으로 검찰 인사를 그 청와대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이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보시듯이 인사권 문제를 청와대로부터 분리를 해야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박수영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횟수를 연간 2회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원래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 재보궐선거 이유가 생기게 되면 1년에 2번 보궐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했었습니다. 10월과 4월에 2번 했었는데 사실 이거를 4월에 한 번 하는 걸로 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여러 분 계신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당장 선거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다르거든요. 이번에 뭐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2개가 비었는데 두 자리가 근 1년 가까이 이제 비어야 내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치단체장은 또 의회 의원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의사결정 빨리빨리 해주지 않으면 행정업무, 집행업무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데 이걸 1년씩이나 비워놓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그 발전이라든지 그 시민들에 대한 대표성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은 1년에 2번 하도록 해야 그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빨리 선거를 치러서 장을 뽑아서 시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원래 4월 7일로 예정돼 있는데 재보궐선거가 그렇다면 4월이 아니고 뭐 다른 이를테면 뭐 10월이라든지 이제 원래가 4월과 10월 아니었습니까? 그 과거 방식으로 하면 4월과 10월인데요. 그는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우는 소급 입법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칙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는데 당장 10월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 다음에도 또 비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비해서 미리 법을 바꿔놓아야 근데 다른 시장이라든지 지사라든지 매우 중요한 직위가 공석이 될 때 그래도 6개월 이내로 공석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적인 행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선거가 이제 약간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비용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절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1년 공석일 때 생기는 비용하고 선거를 치르는 비용하고 어느 게 더 크겠느냐. 저는 공석, 1년 공석일 때 생기는 비용이 근데 뭐 1,000만 서울시민이라든지 340만 부산시민을 생각하면은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